분기별결에 풀어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은 구독자의 요청이 있어서 국내 3대 전선 생산 판매 회사인 대한전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은 1955년 2월에 설립이 되어서 각종 전선, 전선 소재, 적선 기계 생산 및 판매, 그리고 전기공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8년 12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아주 업력이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럼 대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주는 주식회사 니케가 54.9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출자 전환했던 채권금융기관이 2대 주주로 했습니다. 자, 주식회사 니케는 투자 목적 회사이고 2015년 9월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전에는 설경동 회장의 자녀들이 주요 주주로 있었습니다. 대한전선은 대표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회사가 잘못되어버린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힙니다. 여러가지 쌍방울과 그리고 무주 리조트 등을 인수를 했다가 나중에 크게 잘못되어버린 그런 케이스로 꼽히고요. 자, 주식회사 니케의 최대 주주는 IMM 로즈골드2 사모투자 전문회사이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또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연기금의 증손자 회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시면 여러 회사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는 사우스아프리카,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 자회사 세 군데가 대표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이고, 다른 회사들은 매출이나 등이 좀 미미한 회사입니다. 자,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전선을 생산하고 있고, 나선 및 권선, 그리고 전력선, 그리고 통신선 등의 여러가지 전선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쟁 상황을 보시면 국내 전선 시장은 대한전선, LS전선, 강원전선 이 대형 세계사 중심으로 현재 매출이나 여러가지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신규 업체의 참여와 그리고 기존 업체의 설비 증설 등을 통해서 가격 경쟁이 좀 심화되는 추세라고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추이는 대한전선, LS전선, 강원전선 이렇게 되어 있고, LS전선이 가장 크고 대한전선 그리고 강원전선입니다. 이 시장 점유율은 상위 회사 3개의 회사의 연 매출액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해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현재 정확한 시장 점유율은 사실상 좀 구분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결 실체 지역별 부문 정보를 보시면 국내 매출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국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고,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다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합치면 매출이 2019년 대비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전기동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제법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전기동 LME 가격인데 점점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가의 부담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나 회사는 이제 동선물을 통해서 해지를 소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 가격의 상승이 회사에 다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가격의 상승과 그리고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회사의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런 것들이 회사의 수익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의 매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문별로 매출을 나눠놓고, 그리고 대한전선 지배회사, 자회사별로 이렇게 나눠놓았는데, 대한전선의 매출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나선 및 권선 이 37.9%, 그리고 전력 및 전련선이 32.8%, 그리고 통신 케이블이 3.2%, 그리고 상품 그리고 공사 부분이 조금씩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쪽 매출과 그리고 남아공 매출, 그리고 미국 쪽 매출이 조금씩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쪽 매출이 제법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부 거래 제거를 이렇게 하면 내수 부분이 56.1%, 그리고 수출 부분이 43.9%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내수 부분이 2020년에 2019년 대비 성장을 했고,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성장을 한 부분은 전력 및 전련선 부분이 2019년 대비 2020년이 매출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매출이 조금씩 떨어진 것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회사 10년 동안 재무제표를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 2011년 이때부터 계속 하락을 하다가 2016년에 바닥을 찍고 2017년, 18년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약간씩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하반기까지 회사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다가 대주주가 바뀌면서 안정이 된 모습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 현재 2020년 4분기가 매출이 4,758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95억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매출을 보이고 있고, 그러나 이 수치를 보시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조금 낮은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YOY로 보시면, 자, 말씀드렸듯이 2015년 하반기 정도까지, 2015년까지는 큰 의미가 없고 2016, 17년, 18년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다가 그 이후로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익 부분은 원재료 가격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최근 들어서 올랐다가 다시 또 주춤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회사가 2016년 이후부터 분석을 제대로 해보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회사가 워낙 자회사 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수주잔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주잔고가 2016년 3분기부터 회사가 수주잔고를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2017년, 18년까지 상당히 수주잔고가 늘어났고 매출도 사실상 전년 동기 대비 조금씩 늘어났지만 그 이후로 좀 주춤하거나 계속 비슷한 수주잔고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천억대 후반 정도의 수주잔고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 수주잔고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것이 2018년, 19년 매출로 온전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회사의 현재 사업보고서를 보면 2019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은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미 수주해 놓은 고수익 초고압 프로젝트의 실행이 지연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회사가 수주를 많이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집행이 되거나 바이오 쪽이 바로 집행을 계속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주잔고가 온전히 매출로 반영이 된다는 것으로 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수주잔고는 좀 참고만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익성 지표입니다.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NPM, ROE, ROA 등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2015년 정도 전까지는 워낙 자회사 등을 통해서 많은 손실이 났던 회사고 자본 잠식까지 갔던 회사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그 이유로 보시면 조금씩 이제 수익이 조금 나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 총이익률이 한 7.8%, 그다음에 GPM이 10%에서 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판관 비율이 한 4%대 후반 5%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GPM 빼기 판관 비율이 OPM, 빨간색 OPM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현재 뭐 0%에서 한 4~5%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수치가 GPM부터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낮고, 이 부분은 LS전선이라든지 가온전선도 영업이익률이 5%를 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에 업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ROE도 더 낮고, 순이익은 현재 이자가 많이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상당히 낮은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ROE를 듀폰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어떤 지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느냐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 16년 뭐 중반까지는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ROE가 1% 정도인데 이것도 순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순이익률은 0.2%입니다. 이것은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나타내면 계속 뭐 적자와 흑자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채비율을 많이 낮췄지만, 자본 잠식까지 갔다 부채비율을 많이 낮췄지만 현재 385%이고 이것은 부채를 회사가 계속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금융비용, 영업이익 손익의 금융비용을 보시면 2020년도에 금융비용이 382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계속 낮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채를 갚아나가면 이익률은 조금씩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리고 업계 전체의 이익률 자체가 원래 낮은 상황이라서 여기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출액, 그러니까 총자산 회전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회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매출액이 늘어나느냐를 계속 살펴보시는 부분이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실적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시가총액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가총액은 뭐 무상 감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전에는 2015년, 16년 이전에는 별 의미가 없고요. 자, 자산은 계속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자회사 등을 팔고 뭐 여러 가지 또 회사 또 자본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채를 또 계속 이제 출자 전환 등을 통해서 이제 부채가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2016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지만 워낙 그 전에 큰 스케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크게 부채나 이런 것들이 변동고 부채를 조금씩 갚아 나오고 있고, 자본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증가를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배당도 없고 회사 그리고 또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나 자본, 부채가 현재는 별 변동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시가총액이 현재 4월 30일 기준으로 9,800억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 지표인 PBR, PER, PFCR입니다. 이 지표들도 현재 뭐 PBR이 2.8인데 그전에 뭐 자본 잠식까지 갔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고, 현재 이 수준 안정이 되었다고 보면 PBR이 사실은 수익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PER도 뭐 현재는 별 의미가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PFCR,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시가총액도 현재로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수익이 나야 되고, 그리고 수익이 실제로 지속이 되면서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는 것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지표는 현재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수, 재고 자산 회전율수입니다. 자,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더라도 매출 채권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충당금을 쌓게 된다든지, 그리고 재고 자산이 많이 늘어나서 나중에 또 그 부분에 대해 채와 재고를 떨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는 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이 부분이 상당히 분식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대한전선은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 회전율수가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지표상으로는 매출의 증감에 따라서 조금씩 좀 왔다 갔다는 하지만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회사가 크게 리스크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게 영업으로 통해서 회사가 돈이 잘 들어오고 있나를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 이후를 보셔야 되고요. 뭐 가끔씩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지만 현재로는 영업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4분기 합산을 보면 꾸준히 잘 들어오고 있지만, 이것이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를 이 회사가 현재로는 투자를 여러 개였기 때문에 캐펙스가 거의 없는 상태로 현재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현금 흐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 이제 현금이 생길 때마다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배당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그럴 여력도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재무현금을 보시면 차입금, 계속 차입금을 드리고, 그리고 출자전환 등을 통해서,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니케이가 대주주가 되고, 그리고 차입금을 계속 상환하는 그런 구조로 현재 회사가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현금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 자산 배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현금 흐름표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것을 최근 4분기 합산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흐름이 전체적으로 보이시는데, 계속 돈을 빌렸다가 이제 돈을 갚아 나가고 있는, 재무현금 흐름상으로는 돈을 갚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캐펙스는 할 여력이 지금 현재 별로 없고, 그래서 현재 뭐 유지 보수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 현금 흐름은 말씀드렸듯이 2017년 18년 이후로는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으면서 이걸로 부채를 현재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9,807억 정도이기 때문에 영업 현금 흐름이라든지 영업이익, 최근 4분기 합산입니다. 프리캐시플로우 이런 것들을 보시면 회사의 시가총액이 조금 이런 지표들에 비해서는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제 초고압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그리고 해상 케이블 등을 통해서 해상 풍력에서 전력을 가지고 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매출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매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수익이 거기에 따라서 좀 좋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수익성 자체가 낮은 회사이기 때문에, 업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느냐를 살펴보셔야지 회사의 수익이 늘어나느냐를 아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뉴스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지표상으로 회사가 뭐 새로운 자회사에 투자를 한다든지 새로운 업종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결국 회사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 발생을 하느냐, 그리고 수주를 계속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 관찰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한전선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